조선시대 최장수왕 영조의 식습관 생활 방식. 조선 27명의 왕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운 영조. 그는 83년이라는 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던 시대에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14년을 더 살며 왕위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왕들이 병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했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실천한 생활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백수를 누린 것인데 영조는 어떻게 그 시대에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식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장수왕 영조의 장수 비결을 역사 기록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일반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학자들은 대략 30에서 4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왕이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을 테니 훨씬 오래 살았을 것 같지요? 놀랍게도 조선 27명의 왕들 평균 수명은 4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그는 무려 83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장수인데 300년 전 조선시대의 84세라니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인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영조는 괴로워하며 여생을 보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영조는 그 후에도 무려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임종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조는 평소 어떤 식습관을 가졌고 어떤 생활을 했기에 그 시대에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들의 수명, 그리고 영조의 기록. 먼저 영조의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60세 이상 산 왕은 단 6명에 불과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73세, 고종이 67세, 숙종이 60세, 선조가 56세, 세종이 53세. 이 정도입니다. 반면에 일찍 죽은 왕들도 많습니다. 문종은 39세, 예종은 20세, 단종은 1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31세의 나이로 승하했지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4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영조는 83년을 살았습니다. 조선 왕 중 최장수 기록이며 재위 기간도 51년 7개월로 역대 최장 재위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조의 건강했던 노년입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80세가 넘어서도 직접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신하들이 나이가 많으니 정무를 줄이라고 간청했지만 영조는 끝까지 왕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영조 52년 그의 나이 82세 때의 기록입니다. 상께서 나이가 많으시나 정신이 또렷하시고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시니 신하들이 감복하였다. 그렇다면 영조는 어떻게 이런 장수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소식과 채식. 영조의 장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소식입니다. 영조는 평생 적게 먹었습니다. 왕이라면 산의 진미를 실컷 먹을 수 있었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5년 기록을 보겠습니다. 상께서 평소 검소하시어 수라상의 반찬이 서너 가지를 넘지 않았다. 신하들이 이는 옳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영조의 식사량은 정말 적었습니다. 영조 23년의 기록입니다. 상께서 아침 수라를 드실 때 밥 한 그릇에 반도 드시지 않으셨다. 내의원 의관들이 걱정하여 전하, 그렇게 적게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라고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나는 평생 소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조가 즐겨 먹은 음식입니다. 영조는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나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영조 31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수라상에 고기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시고 불쾌해하시며 이것들을 다 치우고 된장찌개와 나물만 올리라고 명하셨다. 영조의 식단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영조는 완벽한 저염식, 저지방식,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조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술로 건강을 망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산군이 대표적이고 인종도 술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영조 40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신하들과 연회를 하실 때도 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다. 술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적게 먹고 채소 위주로 먹고 술을 자제하는 식습관. 이것이 영조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영조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영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영조의 하루 일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입은 다음 먼저 선대왕들의 신의가 있는 곳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수라를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영조는 80세가 넘어서도 경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정사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나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영조는 평생 지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조의 운동 습관입니다. 영조는 활쏘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조 35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창덕궁 후원에서 활쏘기를 하셨다. 80발을 쏘아 50발을 명중시키셨다. 신하들이 감탄하였다. 영조의 나이 65세 때의 일입니다. 활쏘기는 전신 운동이면서도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입니다. 영조는 이 활쏘기를 평생 즐겼습니다. 또한 영조는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상께서 궁궐안을 거니시며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즐기셨다. 하루에도 수차례 궁궐을 거니셨다.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유산소 운동을 영조는 자연스럽게 실천한 셈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이것이 영조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검소함과 절제. 영조의 세 번째 장수 비결은 검소함이었습니다. 영조는 조선 왕 중에서도 특히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영조 즉위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즉위하시자마자 왕실의 사치를 금하는 명을 내리셨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궁궐에서 사치를 부린다면 이것이 어찌 왕의 도리이겠는가라고 하셨다. 영조의 옷은 항상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검소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영조 12년 기록입니다. 상의 골룡포가 너무 낡아서 신하들이 새 것을 해드리려 했으나 상께서는 아직 입을 만하다며 거절하셨다. 영조의 침전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들이 호화로운 장식을 선호했지만 영조는 검소한 공간을 고집했습니다. 상께서 계신 침전은 꾸밈이 없고 소박하였다. 벽에는 글씨만 걸려 있을 뿐이었다. 이런 검소함은 영조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조는 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한 셈입니다. 또한 영조는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조 28년 영조가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해야 한다. 절제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 검소함과 절제. 이것이 영조 장수의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평생 학습과 정신활동. 영조의 네 번째 장수 비결은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경연을 열어 유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영조 50년 영조의 나이 80세 때의 기록입니다. 상께서 경연에 나오시어 대학을 강론하셨다. 신하들이 전하의 연세가 높으시니 경연을 줄이소서라고 아뢰었으나 상께서는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죽는 날까지 배우겠다고 하셨다. 영조는 또한 직접 글을 썼습니다. 영조는 어제, 즉 왕이 직접 지은 글과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영조 어제에는 영조가 평생 쓴 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지속적인 정신활동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조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뇌를 활발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신하들과의 토론을 즐겼습니다. 상께서는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하실 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셨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셨다. 이런 지적 자극이 영조의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학습과 끊임없는 정신활동, 이것이 영조 장수의 네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영조의 다섯 번째 장수 비결은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사실 영조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후궁 최 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형인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영조는 소론 세력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신분이 낮은 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영조 4년에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영조는 이 난을 진압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영조 38년, 1762년,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결국 비극적인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채통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조는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38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세자의 죽음 이후 크게 슬퍼하시며 식사를 거르셨다. 신하들이 걱정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이 엄청난 비극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도세자 사건 이후 영조는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영조는 어떻게 이런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영조 40년 사도세자 사건 2년 후의 기록입니다. 상께서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세자를 그렇게 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전에 조선의 왕이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셨다. 영조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추스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왕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없었다면 영조는 사도세자 사건 이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 책임감. 이것이 영조 장수의 다섯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관심. 영조의 여섯 번째 장수 비결은 의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과 자주 상담했고 약을 복용하는 데도 신중했습니다. 영조 20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내의원 의관들을 불러 몸의 이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다. 의관들이 처방을 올렸으나 상께서는 이 약의 성질이 어떠한가, 부작용은 없는가라고 꼼꼼히 물으신 후에야 복용하셨다. 영조는 또한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병이 들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병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영조는 또한 동의보감을 즐겨 읽었습니다. 영조 25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동의보감을 읽으시며 이 책에는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다. 영조는 특히 양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양생이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신하들에게 양생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양생의 요체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영조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직책은 과로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적절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영조 45년 기록입니다. 상께서 몸이 피곤하다고 하시며 하루 정사를 쉬셨다. 신하들이 놀랐으나 상께서는 사람은 쉬어야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예방의학의 실천, 적절한 휴식. 이것이 영조 장수의 6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영조의 임종과 그 의미. 1776년 3월 5일, 영조 52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3세였습니다. 영조실록 마지막 기록을 보겠습니다. 임금께서 경희궁 집복헌에서 승하하셨다. 나이 83세, 제위 51년 7개월이었다. 영조의 임종은 비교적 평안했습니다. 상께서 임종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다. 세손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후 눈을 감으셨다. 영조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들 중에는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83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비교적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조의 평소 생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소식과 채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검소함과 절제, 평생 학습, 강인한 정신력,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영조를 조선 최장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영조의 운동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영조는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유유자적 거닐며 걷기를 즐겼습니다. 혼자서 때로는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는 것. 이것이 영조의 운동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가벼운 걷기 운동이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노년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규칙적인 걷기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영조는 3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조는 피곤하면 과감히 하루를 쉬었습니다.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몸이 지쳤다 싶으면 정사를 미루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원기를 회복한 후에 다시 일했습니다. 이런 지혜가 영조를 50년 넘게 왕위에 있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적게 먹고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으면 속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이것은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소화기 건강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조는 평생 위장을 편안하게 유지했고 그 결과 83세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조가 매일 뭔가를 공부했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경연에 나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직접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어야지, 이 정책을 완성해야지라는 목표가 매일 있었습니다. 현대 치매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명확한 목표 설정은 뇌를 끊임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뇌세포의 쇠퇴가 방지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조가 임종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영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평시의 생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장수의 핵심입니다. 격렬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몸이 피곤하면 쉬고 위장에 부담 주지 않게 먹고 천천히 걸으며 매일 뭔가를 배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조가 300년 전에 실천했고 현대의학이 증명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 최장수 왕 영조의 장수 비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